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IBM 데이터 앤 AI 오토메이션 팀에서 비즈니스 자동화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IBM은 2018년부터 6년간 이 자리에 서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무한한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고요. 네, 저는 오늘 RPA를 넘어 디지털 혁신을 성공시키는 프로세스 기반의 IBM 비즈니스 자동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화두로 던질 단어는 바로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도 시대의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켄지 앤 컴퍼니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 말부터 사실 2020년 3개월간 진행된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사실 과거 10년 동안 진행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대혼란 속에서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고객들은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가속화된 그런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화의 기술 앞선 세션에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자동화의 기술은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왼쪽의 화면에 보시듯이 우리가 농업에 대한 업무부터 물류, 제조, 유통까지 사실은 자동화의 기술은 오래전부터 저희의 삶에 속해 있었던 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포브지의 자문위원인 파스칼이라는 분이 한 얘기를 인용을 하자면 그러면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은 무엇이냐? 좀 더 지능형 자동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분의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지능형 자동화란 지식 작업을 자동화하고 즉 지식 근로자의 작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을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사실은 널리지 워커들이시죠. 이런 지식 근로자들의 작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발전해야 되는 기술이 바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시장 규모와 성장 전망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자동화 분야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RPA 기술과 프로세스 마이닝 같은 기술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엔드-투-엔드로 엮어놓는 BPM 같은 워크플로우 기술들, 그다음 기업의 의사결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디시전 영역 등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볼 때 비즈니스 오토메이션의 연평균 성장률은 CAGR이라고 하는 게 연평균 성장률인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1.6%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프로세스 마이닝과 RPA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결정에 관련된 디시전 자동화 영역이라든지 비즈니스 프로세스, 워크플로우에 대한 자동화 영역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관리하는 캡처 영역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포지션되어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바라볼 때 소프트웨어 마켓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프로세스 마이닝과 RPA 분야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4, 5년간 많은 기업들이 이런 RPA와 프로세스 마이닝을 자사의 엔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인수합병이 일어났어요. 제가 많은 글로벌 기업들 중에 지난 4, 5년간 RPA와 프로세스 마이닝만 갖고도 저렇게 많은 차트들이 나올 정도로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해왔는데요. 저희 IBM 또한 마찬가지로 2020년에 유럽에 있는 글로벌 AI 기술 역량을 갖춘 RPA 기업을 인수해서 새로운 IBM RPA 솔루션을 론칭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탈리아에 있는 프로세스 마이닝 기업인 마이인베이노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IBM 프로세스 마이닝을 출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UiPath, SAP,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많은 ERP, CRM, 셀스포스 같은 기업들도 다 RPA와 프로세스 마이닝을 자사 솔루션으로 인수하죠. 그 의미는 RPA 프로세스 마이닝은 자동화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파운데이션 영역이 될 거다라고 믿고 있고 IBM 또한 그렇게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의 한 축으로 가져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어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RPA와 프로세스 마이닝 자체에 포커스한
플레이어들을 푸어 플레이 벤더라고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이제 IBM처럼 이런 RPA와 프로세스 마이닝이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 오토메이션 기술을 결합해서 자동화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업체를 자동화 플랫폼 벤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노란색으로 표시한 영역에 속하는 벤더이고요. 왜 이렇게 IBM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플랫폼 벤더로 시작을 하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IBM은 가장 광범위한 범위의 자동화된 기능 세트를 구성 요소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많은 기업들에게 보다 더 브로드하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역인데요. 세 가지의 영역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 자동화예요. 우리가 기업의 업무는 아까 지식 근로자들이 일을 하죠. 즉 사람을 위해서 자동화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피플 영역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비즈니스 자동화 영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인텔리전트 인티그레이션 영역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IBM은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API 서비스를 다 제공하죠. 많은 그 외부 그 채널에 API를 제공하는 API 관리 영역을 인텔리전트 인티그레이션 영역으로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툴들이 이제 로코드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은 시스템을 위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IT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소위 기존에 인프라를 운영하는 서버 운영, 네트워크 운영 이런 환경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이 시스템 관리 환경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AI 옵스라는 단어 얘기하시죠. 그리고 많은 관찰력, 업저빌리티라는 새로운 용어를 써가면서 기업의 시스템 환경을 보다 AI 기술에 접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 people, 비즈니스, 시스템 측면에서의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IBM을 플랫폼 벤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플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긴 서두로 RPA와 프로세스의 인수 전략을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피플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 안에는 RPA 기술과 그다음에 프로세스 마이닝,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기술, 디시전 같은 기술이 주요 요소로 포지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IBM은 그것들을 좀 더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계별 어프로치를 선호해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듯이 기업의 프로세스를 디스커버, 발견하고 발견된 프로세스에 투비를 적용하는 프로세스 모델 영역, 그 다음에 실제로 RPA 같은 기술로 만들어내는 빌드 영역, 세 가지의 디스커버, 모델, 빌드의 단계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비즈니스 자동화의 플랫폼들은 전부 다 하나의 솔루션처럼 동작하도록 이미 연계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엔드-투-엔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 벤더가 바로 IBM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업의 레거시 환경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ERP 시스템도 있고, CRM도 있고, 셀 시스템도 있고, HR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를 하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오랜 기간 이벤트가 축적이 됩니다. 한마디로 로그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헬프데스크 시스템만 생각해도 헬프데스크 시스템에 인스턴트 티켓, SR 티켓이 오랜 기간 쌓입니다. 그런 것들을 IBM이 제공하는 ETL 툴인 데이터 스테이지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CSV 포맷으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가져오면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디스커버 단계라고 얘기해요. 발견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기업의 업무를 워크플로우 형태로 정의하는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을 바로 BPMN이라고 불러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앤 노테이션의 약자인데요. 약속이에요. 기업의 업무를 워크플로우 형태로 정의하는 표준화된 모델입니다. 그게 as-is 환경이 될 수도 있고 to-be 프로세스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분석한 as-is 프로세스 모델은 BPMN이라는 형태의 파일로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도구로 가져가줘야 돼요. 그게 이제 IBM이 제공하는 블록스 라이브라고 하는 모델링 툴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백엔드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동작이 돼야 됩니다. 아까 API도 얘기했고 백엔드 연계도 얘기했듯이 IBM은 백엔드 시스템과 연계해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솔루션으로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으로 BAW라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대로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IBM RPA 솔루션 안에는 유일하게 워크플로우 엔진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BPNL 파일,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도출한 BPNL 파일 또는 블록스라이브에서 설계한 투비 파일을 그대로 RPA 보스 설계하는 스튜디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A 그대로 임포트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관련된 디시전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IBM이 제공하는 의사결정 솔루션인 오퍼레이셔널 디시전 매니저로도 가져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쌓인 워크플로우 엔진과 RPA의 데이터는 또 다른 프로세스 마이닝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어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컨셉이었고요. 지금부터는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IBM은 RPA,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세스 모델링, 워크플로우를 전체적인 자동화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벤더이다 보니까 HFSF 리서치가 조사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동화 플랫폼 벤더를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서베이 결과에서 53%라고 하는 가장 높은 결과를 가져온 벤더로서의 그런 결과치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아마 조금 더 컨셉추얼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화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IBM이 지향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비즈니스 자동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디스커버, 모델, 빌드예요. 첫 번째 디스커버 단계입니다. 기업의 업무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발견해야 되겠죠. 그 발견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많은 PI 컨설턴트들이라든지 또는 소위 말해서 업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그런 과정이 아니라 기업의 레거시에 쌓인 데이터만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프로세스 마이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 마이닝 때문에 요즘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비즈니스 운영 관점, 소프트웨어 운영 관점, IT 프로세스 관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ERP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ERP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세스, 프로큐트 페이라든지 오더 투 캐시 같은, 그 다음에 보험사다라고 하면 우리 보험이 처리하고 있는 언더라이팅 업무나 클레임 업무 프로세스가 잘못된 건 없을까? 개선한 포인트는 뭐가 없을까? 어떤 프로세스 구간에서 병목이 일어날까? 어떤 팀이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릴까? 찾고 싶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현장에 가서 담당자들을 통해서 찾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화돼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T 헬프데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서비스나우나 또는 자사에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에 오랜 기간 쌓인 티켓 데이터만 바라보더라도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IBM이 인수한 IBM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이 유럽 제품이고 유럽이 사실은 프로세스 마이닝의 거의 선두주자예요. 제가 알기로도 프로세스 마이닝은 독일에 있는 아헨 대학교에 있는 알스트란 교수님이 만든 이론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중심의 솔루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것도 유럽 은행입니다. 크레뎀이라고 은행에서는 연간 한 6만 건 정도가 은행 폐기 업무, 은행에 가면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폐기하는 업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6만 건 중에 업무 중에 실제로 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프로세스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해요. 그 찾는 거에 프로세스 마이닝이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약관에는 10일 안에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리드 타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은 프로세스는 무엇이 있고 누가 수행한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투비 프로세스의 현자에 대한 디스커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크레뎀의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는 그 유통회사인데요. 막스마라라고 하는 여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 패션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정말 매출은 굉장히 많이 뛰었대요. 3배 이상 뛰었는데 고객의 만족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 ERP 시스템에 있는 오더 투 캐시라고 하는 주문부터 지불할 때까지의 업무 일련의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분석해서 자동화 요건들은 자동화로 빼내고 실제로 그 정교하게 투비를 가져가기 위한 업무 요건으로 프로세스 평균 완료 시간을 감소하는 그런 포인트로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쓰게 되는데요. 자세한 막스마라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그 기고문으로도 한번 써봤기 때문에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국내 사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사례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이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했던 파일럿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인더스트리가 제조회사인데 모기업으로부터 최근에 분사를 하셨어요. 기업이 분사를 하게 되고 제조회사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MES 생산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새로운 분사한 이후에 새로운 MES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기존 시스템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어떤 개선 포인트를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현황 분석을 바로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담당자께서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기존 MES 시스템의 단순화, 최적화, 그리고 자동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에게 50만 건의 생산관리 시스템 이벤트 로그를 주셨어요. 그거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단 2분 만에 기업이 어떻게 지난 수년간 일을 해왔는지가 이렇게 프로세스의 패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실제로 생산관리 시스템은 400개가 넘는 업무 화면이 존재하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약 4분의 1 정도 100개가 넘는 화면이 모든 사용자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인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새로운 생산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는 그 4분의 1은 새로운 업무로 재배치하거나 통합하거나 때로는 없애버려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PI를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나 못 찾았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의 도움을 이용을 하니까 이 알고리즘은 수분 안에 그 패턴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제가 놀라웠던 사실은 사실 저희는 프로세스 마이닝을 가지고 POC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고객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회사에 가장 그러면 많이 접속했던 어플리케이션 무엇이냐를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제조회사다 보니까 그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필름에 대한 제조가 진행되는 진행 계획 조회 화면이었어요. 조회 화면. 조회 화면은 누가 할 수 있죠? RPA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했던 조회 업무를 고객 스스로 이 업무는 새로운 MES 시스템에서는 RPA로 빼주세요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업무는 엔드투엔드로 사람과 로봇이 할 일을 하나로 정의해 놓는 워크플로우 엔진에 태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시작했지만 RPA와 워크플로우의 자연스러운 연장을 경험한 좋은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밑에 보이는 화면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 그 리드 타임을 각 부서별로 분석해 놓은 결과입니다. 이 분석에 대한 포인트는 고객이 원하는 접점대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부서일 수도 있고 사용자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참 재미있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에도 ERP가 됐던 CRM이 됐던 세일즈 시스템이 됐던 HR이 됐던 IT 시스템이 됐던 뭐가 됐던 데이터가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이렇게 IBM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리얼 모델을 그린 건데요. 사람이 그리지 않아요. 프로세스 마이닝이 1, 2분 안에 그려줍니다. 이벤트를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기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의 프로세스에 많은 빈도를 클릭하고 있는지. 즉 색깔이 진한 파란색이 빈도가 많은 걸 뜻합니다. 즉 많이 일을 하는 거죠. 사용자가 많이 일을 하는 프로세스 패턴을 발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은행들 같은 경우는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 회사의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는 업무 참조 모델 대비해서 지금 현재
컴플라이언스 모델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케이스가 몇 건이 있고 그 케이스는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 거를 프로세스 마이닝에서는 적합성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제 컨포먼스 체크라고 부르는데요. 그 컨포먼스 체크까지 제공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 소요됐던 비용들, 우리가 업무 하나하나 액티비티를 시간으로도 분석을 해내지만 사실 비용으로도 분석을 해요. 왜냐면 헬프데스크를 생각을 하면은 1차 접수하는 사람의 인건비와 2차 처리하는 사람의 인건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용으로 모델링을 해놓게 되면은 케이스 비용까지 평균 리드 타임과 함께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투비를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프로세스 마이닝의 기대치가 새로운 RPA의 후보를 찾고 싶어 합니다. 여기 이제 타스크 마이닝이라는 기능이 결합이 됐을 텐데요. 저희 IBM 프로세스 마이닝에도 이렇게 타스크 마이닝 기능이 내재돼서 실제로 어떤 업무가 RPA 같은 도구로 자동화하기에 가장 적합해라는 것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이제 RPA 캔디데이트라는 기능이고요. 최근에 출시된 최신 버전에서는 이 RPA 후보 과제를 IBM RPA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IBM 제품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션을 들은 제품 중에 하나로 또 자동 생성하는 로드맵으로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IBM RPA는 기업의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엔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게 이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IBM RPA 솔루션으로 보스크립트를 제작하는 저작 도구예요. 스튜디오라고 부르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가져와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엔진인 거죠. 그동안에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던 솔루션들이 스크립트를 짜거나 그죠? UI로 드래그해서 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IBM RPA는 그런 것들이 내장이 돼 있고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추출한 프로세스 모델들은 BPNM이라는 형태로 추출이 돼요. 그 추출된 거를 RPA 스튜디오로 그대로 가져와서 타스크를 정의할 때 워크플로우 액티비티 단위대로 세분화되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IBM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여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마이닝으로 이해를 했다면 두 번째는 모델을 해야 되겠죠. 즉 표준화된 모델을 수립하거나 또는 개선 모델을 수립하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PI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모델링에 최근에는 RPA 기술을 만나서 사람이 할 일과 로봇이 할 일을 정의할 수 있는 통합 화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IBM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볼 때 사용법이 굉장히 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프로세스 마이닝 같은 경우도 데이터만 업로드하면은 클릭만 하면 돼요. 정말 할 일이 별로 없고 RPA도 스튜디오에서 650개 명령어를 드래그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솔루션 또한 파워포인트나 비지오보다 더 쉽게 기업의 프로세스를 정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에 가보면 실제로 프로세스가 다 존재하세요. 다 어딘가 있으신데 각자 개별 PPT로 있거나 또 다른 그 프로세스 부서의 담당자의 화면에만 존재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 있는 영역으로 투비를 가져갈 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러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RPA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RPA COE 조직을 만들었듯이 프로세스별 COE 조직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현업하고 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모델링하려면 이런 도구들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장을 보강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 당연히 이제 RPA 이해해야 되겠죠. IBM이 2020년에 브라질에 있는 AI 기술 역량을 가진 RPA 기업을 하나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IBM RPA 솔루션을 출시했는데요. 그 솔루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명령어가 들어있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 제약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무엇을 하고 싶어 했냐면 제약사 중에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약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맞는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약품의 조합이거든요. 그럼 그 약품도 사실 라이프 사이클이
약품이 탄생해서 폐기될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1년의 과정 동안 이 특정 약품이 어떤 이상 징후가 있었고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약품 감시라는 업무입니다. PV라는 업무라고 제약사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 제약사가 PV 업무를 잘 하려면 제일 먼저 전 세계에 있는 전문 논문 사이트에서 약품에 대한 정보와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 찾는 업무를 그동안 이 제약사가 약사들이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전문 용어니까 약사들이 해야 되는 줄 아셨대요. 근데 저희랑 함께 자동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로직으로 일을 하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바로 RPA가 왼쪽에 있는 화면이 IBM RPA가 여러 사이트의 논문을 찾아가면서 그동안 약사가 했던 그런 그 약품에 대한 정보를 찾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디스커버 너무 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약품 감시 어플리케이션을 찾은 데이터를 AI 케이스 디텍터라고 하는 약품 부작용에 대한 이상 사례를 모델링하는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좀 더 이런 약품 감시 부서가 없는 중소형 제약사의 하나의 서비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IBM RPA가 인베드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제약사가 많은 RPA 유저들, 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들을 확보하면 할수록 IBM RPA가 계속 팔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냈고 실제로 고객 측면에서도 매주 200회 이상 약사들이 수행했던 업무를 RPA라는 기술로 자동화했기 때문에 업무의 생산성이 5배 이상 극대화한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고객이 말씀하시기를 IBM은 많은 약사들이 저 RPA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많은 업무들을 직접 해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IBM은 RPA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 플랫폼 라이센스에 앞서 보여드렸던 스튜디오 같은 개발보 환경을 인원 직원 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제공해드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세션에서 시민 개발자도 얘기했고 많은 COE 조직들도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되려면 저희는 개인적으로 더 저렴해지고 더 사용하기 쉬워져야 되는 환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IBM은 이런 측면에서 개발보 환경을 이제 그 개수에 따라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 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배포하는 마치 엑셀처럼 사용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차별화된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제가 먼저 와서 제 뒤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미 RPA를 도입하신 분이세요. 근데 몇 가지 페인 포인트를 벌써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어요. 또 실제로 그런 기업들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자와 컴퓨터가 백그라운드가 아닌 UI가 있는 작업들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처음부터 멀티 런타임 엔진으로 RPA 봇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봇과 사용자가 UI가 있는 화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에러 없이 핸들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대의 컴퓨터에서 맥스 15개까지의 봇을 동시에 실행해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커런트 봇 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멀티타스킹과 컨커런트 봇 실행의 특징이 IBM이 제공하는 장점이고 또 새로운 과제에서는 이런 IBM RPA와 함께 해보는 것들도 많이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I 기술 역량, 요즘 많이 얘기하시죠. 챗 GPT 얘기도 저희한테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IBM RPA 솔루션 안에는 기본적으로 AI 명령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로 추가 비용을 내시지 않으셔도 챗봇 구현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회사 내에 R 스크립트를 잘 짜시고 퍼즐 로직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명령어를 가지고 그대로 AI 명령어 기반한 AI 파워드 오토메이션 과제를 구현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왓슨 NLP 기술이 인베드가 됐습니다. 인베드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상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왓슨 NLP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이제 또 다른 과제에 적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예로 제가 챗봇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RPA 스튜디오 화면에 있는 명령어로 챗봇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쓴다라고 해서 챗봇에 또 다른 비용을 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번들되어 있는 AI 파워드 오토메이션의 기술이고 IBM RPA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했던 많은 RPA 사례를 가지고 작년에 이제 BCRP라고 하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Research and Practice라고 하는 국제 학술지였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저 사례 4가지를 가지고 한번 논문도 써봤어요. 그래서 좀 링크를 만들어놨으니까 부끄럽지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셀타스케어 사례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듯이 셀타스케어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쓰는 고객사가 국내에만 있는 제약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제약사거든요. 그래서 IBM.com 사이트에도 셀타스케어 사례를 론칭해 놨기 때문에 IBM.com 사이트에 가서 셀타스케어를 치시더라도 셀타스케어가 어떻게 RPA를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자동화를 실현해 나갔는지 잘 아실 수가 있어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빌드입니다. 우리가 빌드 단계에서는 2가지의 솔루션을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 안에 포지션하고 있는데요. RPA가 그 대표적인 하나였다면 마지막은 워크플로우 엔진입니다. 워크플로우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기업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로봇한테 주는 일은 몇 %에 불과해요.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그죠? 사람이 하고 때로는 시스템이 하죠. 즉 사람이 할 일과 시스템이 할 일과 로봇이 할 일을 모두 다 정의해 놓고 실행할 수 있는 엔진이 바로 워크플로우 엔진입니다. 그래서 IBM이 제공하는 워크플로우 엔진 이름이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줄여서 BAW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기업의 단위 업무인 케이스와 그 다음에 이렇게 플로우 형태로 흘러가는 프로세스 형태로 정의를 해 놓는 것들을 저희는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를 실현해 나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의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클레임 프로세스 플로우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챗봇과 클레임 부서가 같이 일하도록 정의합니다. 최근에는 챗 GPT까지 앞에 놓겠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클레임 부서의 담당자, 사람과 함께 때로는 매니저는 승인도 해야 되고 어널리틱 화면에 가서 결과도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정의해내는 거를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대면 채널에서 앞단에 이루어지는 각각의 업무들을 이렇게 챗봇 시스템, 이게 뭐 챗 GPT도 될 수 있는 거고 IBM 같은 경우는 왓슨 어시스턴트로 제가 화면을 가져온 거고요. 각각의 일련의 업무들을 앞에 놓여진 업무들의 액티비티 하나하나를 정의해내는 도구가 바로 BAW입니다. BAW를 통해서 기업의 업무를 정의할 때 놓치는 구간 없이 사람과 로봇과 시스템이 정의된 대로 일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져가는 거고요. IBM이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레스트는 이렇게 비즈니스 자동화의 플랫폼을 썼을 때 각각 단품을 썼을 때보다 더 ROI가 높아라는 것들을 이제 TEI라고 해서 Total Economic Impact 보고서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비즈니스 자동화에서 가장 기대하는 두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2가지는 프로세스의 생산성 향상과 그 다음에 업무 자동화입니다. 물론 비용 절감도 많은 분들은 선호하지만 이런 프로세스의 생산성 향상과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약 300%가 넘는 ROI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실제로 포레스트 같은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RPA를 넘어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기반의 긴 자동화 여정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한 3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말씀드리고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업무를 디지털라이즈하여 좀 더 지능화된 워크플로우로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운영 모델, 지능형 워크플로우에 맞는 운영 모델을 설계해서 이제 보다 더 스마트한 고객, 직원, 파트너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레이션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워커로 인적 자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휴먼 서비스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실현해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라고 저희 IBM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